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글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지만원 박사의 사무실에서 어떤 분이 안타까워서 글을 보낸 거고, 하나는 최서원 씨의 도와주고 있는 신백훈 님이 SNS에 올린 건데요. 저한테도 보내주셨는데 그거 두 개를 모았습니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 그대로 전달했는데 판단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죠. 저도 좀 이따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만원 박사와 관련한 글인데요. 안녕하세요. 지만원 박사님 사무실입니다. 지만원 박사님 형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걸 여론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만원 박사님 치주염으로 음식을 못 드시는데 8kg 빠지셨다고 하고 음식, 물 씹기 어려움이 계신 분을 어찌 이렇게 함부로 대한단 말입니까? 지만원 박사님 말씀. 빨갱이 사법부에 사냥당하신 억울한 우익투사들은 왜 구출해주지 않나요? 빨갱이들은 정권 바뀌면 빨갱이들 죄를 다 없애주고 그래서 똘똘 뭉쳐 전투 집단이 되는데 우익은 그런 거 안 하니까 지지 세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북한조차도 유공자를 대우하는 것처럼 대우해 주는데 한국에서는 빨갱이들이 감옥에 넣고 우익 정권은 이런 것에 신경 안 쓰니 우익 세력이 말라 죽는 거다. 남한 빨갱이들은 기소되면 민변이 떼거지로 나서는데 우익에는 변호사도 없고 대통령도 무심하고 그러니까 일을 잘해도 박수치는 국민들이 없는 거 아니냐 하고 지만원 박사님께서 기각 소회를 밝히셨습니다. 지만원 박사님 기각은 여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글이 길었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신 게 SNS에 화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글은 최서원 씨의 편지인데요. 두 분 다 공통점이 있죠.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우리 손자들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간병마와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한 주간만이라도 형 집행정지 연장을 해달라는 요청에도 거부당해 실밥도 못 뺀 채 청주 교도소로 돌아오는 길은 고통과 가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7년 넘게 헤어져 있던 손자들과 병상에서 만남은 너무 힘들었고 딸과 손주들이 이렇게 이 긴 세월을 버텨왔는지 어떻게 이 긴 세월을 버텨왔는지 이겨냈는지 가늠이 가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처절하게 난도질당한 유라의 삶은 고통으로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고 아이들은 외할머니의 손길이 너무 고마운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어린이날을 하루 남기고 돌아서는 제 마음은 그 무수한 세월 동안 어린이날 한번 챙겨주지 못한 채 제 삶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5월 8일은 우리 첫손주 생일이었는데 그것도 허락받지 못한 나의 옥고의 삶이 언제까지 이어지려나 하는가 생각하니 몸부림치며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제 제 나이가 70을 바라보고 수감 중 수술은 7차례 정도 한 몸에는 온몸에 상처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석방되신 지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저에게 가해지는 인고의 시간은 더욱 길어지기만 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헤어질 때 갑자기 형 집행정지가 불어되어 준비 안 된 이별은 아이들과 끌어안고 울부짖음으로 이어졌고 딸의 고통스러운 얼굴은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아픈데 어딜 가냐며 자기네 옆에 있어 달라고 철없이 매달리는 순간들은 제 생애 최대의 악몽의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요양원 가서 수술받고 고치고 온다고 간신히 달래서 보내던 길에 또다시 돌아보고 손은 들고 또다시 안겨보고 다시 작별 인사를 몇 차례 하고야 간신히 헤어져서 아픈 허리와 팔을 부여잡고 청주 교도소로 떠나는 길은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직도 저에 대한 석방 얘기를 두려워하는 분들도 저를 미워하는 분들도 비난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병든 제 삶의 시간도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시고 부디 이번에 사면되어 지난번에 저만 용서받지 못한 사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고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딸 유라도 담낭 제거술의 결례까지 알아 몸이 만신창입니다. 그 무수한 악성 댓글에도 잘 견뎌내 살아줬고 아이들을 이만큼이나 성장시켜준 딸 아이가 대견스럽고 고맙기만 합니다. 그런데 유라도 지금 경제적, 육체적으로 무수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 쪽에서 똘똘 뭉쳐 조민이를 도와주고 공감해주는 것 같이 유라에게 아직도 악성 비난자들이 존재하고 많이 있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발 그만해 주셨으면 합니다. 딸에게 쏟아졌던 비난은 도를 넘어 힘들어 죽을 뻔했습니다. 유라는 처음부터 학적이 취소되었고 중졸로 만들었는데 조민이는 3년이나 된 지금도 기소조차 되지 않는 기현상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의혹들 속에서 무속인 문제, 청와대 구판설, 미래설 모든 것이 거짓으로 판명되었는데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악성 댓글에 고소한 것도 비난하는 사람들은 남의 일이라고 너무 스쳐가는 것 같은데 유라와 자라나는 손주들에겐 큰 마음의 상처와 어떤 아픔이 기다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걸 이해와 용서로 이 사회가 저희 딸과 손주들을 큰 마음으로 안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악성 댓글로 못 견뎌 자살한 것 같은 일이 우리 사회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한마디 내뱉은 말들이 산처럼 쌓여 유라와 손자들의 미래를 짓눌러서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모든 악성 댓글자들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무관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제는 모든 분들이 딸과 손주들에게 비난을 멈춰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나가서 본 유라와 손주들의 삶은 너무 혹독하고 가혹하리만큼 무너져 버려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더욱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허리 수술과 어깨 수술로 인해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어깨를 못 쓰는 제가 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7년의 세월이 흘러 많은 거짓과 의혹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악성 댓글에 대응하는 것조차 비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남의 고통과 삶에 대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딸과 저는 자라나는 손주들의 삶이 저희같이 무모하리만큼 잔인한 댓글로 저희같이 살길 원하지 않습니다. 부디 이 나라의 모든 분들이 따뜻하게 우리 손주들의 삶을 안아주시길 바라고 싶습니다. 앞으로 저의 남은 삶이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딸과 손주들의 등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광복절 3년에 꼭 가족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인고의 시간들을 이제는 손주들과 딸에게 사랑을 주고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소원 드림 이렇게 썼는데 지만원 박사님에 관한 글과 최소원 씨의 편지에는 공통점도 있지만 물론 다른 점도 있죠. 공통점은 뭐 지금 감옥에서 고생하는 거,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감옥에 간 거, 이 공통점이지만 그 내용은 사뭇 다르죠. 어떤 분들은 왜 지만원 박사님하고 최소원 씨를 같이 소개하느냐? 최소원 씨가 지만원 박사가 20년 동안 우파 애국운동하고 싸운 거하고 비교가 되냐? 최소원 씨가 무슨 업적이 있느냐?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든 장본인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굳이 같이 소개한 거는 여기에서도 두 글의 공통점이 있는 게 빨갱이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감옥에 가면 도와주고 응원하고 그러거든요. 한명숙은 대법원에서 돈 모으고 판결이 다 났는데 수표까지 나왔는데도 대법원 판결 나왔는데도 무죄 주장하는데 그 무죄 주장하는 한명숙을 빨갱이들은 또 무지막지하게 응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를 의인 취급을 하고 지금 이재명이 송영길이 옹호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범죄인들인데 무조건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옹호하잖아요. 그 방탄하고 또 옹호하고 막 개딸들이 막 오히려 이재명을 비판하는 사람을 가서 공격해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파들은 지만원 박사 오랜 시간 우파의 역사관을 바로 심기 위해서 5.18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만원 박사님 말도 일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북한군이 섞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무기고를 탈취할 수 있냐? 광주의 학생들이 무기고를 탈취하는 그런 짓을 벌일까?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교도소를 습격하고 무기고를 탈취하고 그런 어마무시한 그 군사 장비를 군사 작전하듯이 운영하고 그럴 수가 있냐? 분명히 거기는 간첩 내지는 북한에서 난파된 수군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걸 밝히는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이걸 옥죄고 감옥에 넣는 거. 이거는 아마 역사에 두고두고 심판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최소원 씨도 지금 일부는 그래도 잘못이 있다고 칩시다. 100번 양보해. 그래도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잖아요. 그러면은 조민희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정유라의 문제도 그렇고 최소원 씨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너무 억울하게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물론 과정에서 약간 그때 했던 점 국민에게 오만함을 인상을 줬다는 거 카메라를 막는데도 그건 당황해서 카메라 막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장면 하나가 TV조선에서 그 기가 막히게 찍었어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그 사진 한 장으로 무너졌거든요. 동영상 장면으로 최소원의 카메라 치우는 장면. 근데 그런 장면은 좌파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이상 장면이 얼마나 많았어요, 좌파들은. 근데 우파들은 그런 장면에 무너져 버려요. 좌파들은 그런 장면을 마치 의인화하고 투쟁하는 여전사 이렇게 아마 홍보했을 겁니다. 근데 우파들은 그냥 무너져요. 오만하다. 이렇게 해서 억울한 점이 많죠. 정유라도 그렇고 최소원 씨도. 그래서 이번 8.15 때
광복절 사면에 이 두 사람은 좀 사면됐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심정이 있고, 이 글의 댓글들도 많이 그렇게 있더만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댓글 한번 써주시죠. 어떤 분들은 지만원 씨는 이해하는데 최소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이제 우파도 조금 파렴치한 범인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정치적으로 희생당한 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지만원 씨 같은 분은 참 얼마나 인고의 세월을 싸웠습니까? 역사를 밝히자고. 이게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학술 논문을 내고 그랬는데, 그걸로 지금 감옥살이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게 서글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좌파와 우파의 차이점인데, 이런 것은 좀 서글프네요. 모쪼록 대통령 팀에서 용기를 가지고 사면 생각을 좀 해보는 게, 공론화시키는 게 어떤가. 이 정도도 사면 못 해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파는 단결이 안 되는 거다. 이런 뼈저린 지적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단합이 안 되네. 우리는 반성합니다. 안 돼.